보수 우파로서 지금 현재 정권을 지켜내고 정권 재창출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전제를 두고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간밤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평정심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도 꽤나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일단 왜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 두 가지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갈망했던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열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후자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앞으로 많은 이슈들이 생겨날 겁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또 한 번 더 이제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일단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신났습니다. 5가지를 들어서 거의 조롱하는 식으로 이제 막 글들을 젊은 층에서 돌리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우파 진영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무회의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꽤나 고민하신 후에 결정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충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뒤에 따르는 뒷심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생각은 담고 있었고, 지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2월 3일 날 검사 탄핵, 3인에 대한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내일이다라고 판단을 한 그 부분이 약간 충동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쯤이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더는 지켜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계엄령은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대통령의 임의로 계엄을 선포하거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89조에 적혀 있죠. 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견제 장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쉽게 끝날 거 왜 시작을 했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지만, 헌법 제77조에 보면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3일 밤에 결정된 이 비상계엄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적절했는지 유효한 수단이었는지 논쟁거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것은 정부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서포트하는 이제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정마비를 초래하고 있는 이 이재명의 행태에 맞서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당연하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저런 생양아치 집단이 얼마나 국정을 마비시키고 발목을 잡았으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공감을 또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정당성, 효율성 문제는 지금부터 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바람을 좀 멈춰줘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좀 커졌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신났습니다. 지금 명태균 사건으로 이제 검찰의 칼날 저 끝에 서 있어서 바들바들 돌고 있던 이준석이 이때다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내란에 준하는 행위다. 지금 분위기는 탄핵이다. 라면서 지금 신나서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니나 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거나 조기 대선 치르는 일은 결코 절대 네버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를 겪었죠. 보수의 괴멸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그리고 이제 어두운 것인지를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두 번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전날 오후 11시에 반국가 세력 척결 이후로 비상계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오전 5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 말은 헌법 질서에 맞게끔, 그 말은 법을 지켰다 라는 거,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또 감동을 받고 또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담화를 보면요, 어젯밤 11시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짠한데요.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선포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등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빵원으로 만들었다.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이재명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는 체제 정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정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 이것에 대해서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있는 이 입법기관의 국회가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나라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지, 그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사람을 살리고자 이 한 당이 움직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434억을 토해낸다고? 이재명 하나 지키겠다고? 그것보다는 이재명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올려놨던 경기 동부연합 그 종북 세력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민주당의 근본 뿌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라는 거죠. 중국의 쉐쉐 우리나라를 어떤 위치로 둘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라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어떤 쪽에 어떤 우방국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세력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이 민주당의 세력들이 하는 모든 행태들이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고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이제 끝내고 새벽 5시에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와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라고 당부하고 끝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트라우마 다시 겪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탄핵이든 하야든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정부 여당과 지금 대한민국의 수호 세력들, 보수들, 우파들 뭉쳐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어제 비상계엄령을 공포한 이유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폭주를 가고 있는 이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일삼는 것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22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폐악질을 일삼는 만국의 원흉이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나아갈 길에 발목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시간 후에도 이 국회 요구,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 입법농단, 예산농단, 국가 기능을 마비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충동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아니면 다시는 없다, 2번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폭발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재명의 구속, 조국의 구속, 문재인의 구속, 이 이적행위와 반국가 행태를 보였던 이런 범죄 혐의자들은 반드시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의 방탄 기조로 인해서 국정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이 지금까지 발목 잡는 행태가 2년 동안 이어져 왔죠.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더 강해질 겁니다. 왜? 이재명이 유죄를 받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유죄 플러스 무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죄 플러스 무죄는 유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퉈야 될 상황들이 더 많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죠. 피의자 이재명이 정부를 발목 잡는 행태가 이어지자 이게 누적되고 불만이 쌓이고 압박감에 폭발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맞았냐라는 것에 또 입을 대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이 배경과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타이밍 놓치지 말고요. 빠르게 나와서 어떤 배경으로 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때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불공정한 탄압에 반기를 들고 나왔던 그때 윤석열의 느낌으로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나
우리 국민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나의 국가적 소명 앞에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수 우파로서 지금 현재 정권을 지켜내고 정권 재창출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전제를 두고 지금 집권 여당도 똑똑하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